한진 2022년도 3분기 누적 실적을 스루프트 회계로 분석을 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16.2%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102%나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적자 전환이 됐습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내용 참조해 주시고요.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1.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조선비즈 정재원 기자의 보도 내용인데요. 조현민 한진사장 1년, 올해 1월 1일에 취임을 했다는데 1년 다 돼가는데 로지테인먼트와 공격적 투자로 승부한다 해서 좀 그 조현민 사장을 띄워주는 뉴스 같이 보이긴 합니다만은 뭐 객관적으로 취재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로지테인먼트란 게 도대체 뭐냐, 뭐 말들을 잘들 만들어내는데 물류와 문화를 합친 단어로 물류의 오락오락적 요소를 결합해 새로운 경험을 제공한다 해가지고 이분이 그걸 추진을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처음 나온 게 모바일 게임으로서 택배왕 아일랜드라는 것을 출시를 했다, 그런 얘기고요. 또 이 회사는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에 한진 로지버스 아일랜드를 구축했다고 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뭐 좋은 착상인 것 같기도 하고요. 원가 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은 1조 8천억 원대로서 전년보다 16.2% 증가했습니다. 매출은 깎은데 조금 더 증가해가지고 매출 총이익이 7.6% 증가했고, 판매관리비가 7.5% 증가해가지고 영업이익은 7.8% 증가한 거로 되어 있는데, 생산성으로 본다고 그런다면은 뭐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전년과 동일한 수준의 영업이익을 냈다. 근데 참고적으로 어떤 로지스틱, 물류, 특배, 뭐 이런 항만, 하역, 이런 등등의 대표적인 게 CJ 대한통운인데, CJ 대한통운이 6조 원대거든요. 이걸 2조 원으로 본다면은 한 3분의 1 정도 수준이고, 여기 영업이익률은 1.2%인데 CJ 대한통운은 영업이익률이 3%대로서 1위와 2위의 차이가 매우 크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회사도 좀 분석해 보고 싶은데,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은 우정사업본부의 택배 사업이 매우 궁금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비공개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별도로 어떻게 좀 추적을 한번 시간을 해보면은 못할 건 없는데, 또 매우 시간과 노력이 좀 아깝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택배 쪽에서 별로 이익을 못 보는 걸로 알고 있고, 우정사업본부는 금융 쪽의 이익으로 버티고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갑자기 뭐 뜬금없이 우정사업본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스루프트 회계로서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17.6% 조금 더 증가했죠. 그래서 요것으로 봐서라도 상품을 좀 취급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상품 매입 비용이나 용역비 단가가 상승했을 거로 1차 추정을 합니다. 매출 재료비라고 표현했는데 매출 변동비라고 표현하면은 더 어울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스루프트 환산 재고에는 이 용역비도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게 9% 증가한 것으로 이렇게 됩니다. 스루프율이 0.8% 하락을 했고요. 운영 비용이 16.5%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스루프상으로는 TOE 생산성이 0.02포인트 하락을 했고, 영업 손실 거의 뭐 손익분기점 선으로 떨어졌습니다. 102% 하락을 했습니다.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는 무려 211억 원이 적은 수치입니다. 이런 택배 회사에서 이 제조업이나 유통업이 아니기 때문에 상품의 증감을 가지고 영업의 증감을 분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에 많이 말하자면은 물류 기업에 대해서는 저는 유형자산 회전율로 성과지표를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유형자산이 596억 원이 크게 증가했는데, 이게 물론 유형자산에는 건물도 있고 하지만은 그것이 별도로
항만 하역 시설이라든지 뭐 차량 운반구라든지 또 뭐 여러 가지 그 물류 그 분류라든지 그런 시설들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냥 유형 자산으로 그냥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좀 많이 투자를 했다 이렇게 좀 봐지고 증가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에서 그 내용 중에서 재고자산의 변동과 재고자산 매입액은 전체 재고자산을 기준으로 가고 있다는 걸로 우리는 인식할 수 있고, 여기에 그 위탁 작업 용역비라고 하는데, 제조업이라면 보통 외주 가공비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성격인데, 이것이 이제 17.4%로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그 매출원가 재료비라고 하는데, 그 매출원가 변동비라고 표현하면 16.2%가 증가했습니다. 운영비용은 16.5%가 증가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장 운영비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것이 금액상으로 17.1%가 증가했고, 비율상으로는 0.6% 하락했으면은 그 변동 비율이 0.6% 상승했다. 그러니까 상품 매입 가격과 용역비 단가가 상승했을 거로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는 상품 가격은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을 제시한 것은 연료 유류에 대해서 제시를 했는데 이게 아마 타당할 겁니다. 원재료 가격이라고 그 총괄적으로 다 그 모든 업종에 그렇게 표현하니까 원재료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41.18% 상승을 했는데 그 재료 비율 성격, 그 변동 비율 성격이 그 65.3%로서 그 단가 압력은 그 판매 가격 압력은 26.9%인데 이 판매 가격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제시가 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백데이터를 보면은 해상류, 육상류, 그 다음에 윤활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이 품목별로 그 매입액 비중이 있어가지고 과중 평균이 가능했어요. 그래가지고 41.2%가 그 상승한 것으로 이렇게 산출이 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제품 판매 가격 추이로는 그 단가로 나와 있는 건 없고 요거 매출 비중으로 쭉 그 비교를 했는데 그냥 그 이해하기 좋게 이게 그 다 동기니까 단가식으로 얘기한다 그러면은 140만 원짜리 했던 거 저는 이제 화면이 약간 중단됐습니다만은 그 저장할 때 잠깐 화면이 중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보시는데 불편함은 없을 거고요. 그래서 이 판매 가격도 결국 오른 거로 그렇게 그냥 그렇게 인식해 볼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회사가 제시한 거로는 여기 그 택배 중에서 개인 고객 일일 택배 단가가 인상되었고 소형 화물 기준으로 각 2,000원이 인상이 됐다 이런 표현만 있습니다.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 단계로서요. 이 유형자산을 좀 넣어서 비교를 했기 때문에 그 갭은 2단계에서 그 확인을 하면은 회사가 전체 재고자산 이 상품 및 기타를 포함해서 그 갭이 2가 나오는데 이것이 이제 그 유형자산의 증감액하고 일치한다 이렇게 이제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금 흐름표로도 확인이 됩니다. 일은 단지 단수 차이로 보입니다. 운영비용 중에서 인건비가 1,411억 원이 집행이 돼서 5.1% 금액이 증가했는데 직원 수는 28명을 그래도 증원을 시켰어요. 직원 수를 적자가 나는데도 이렇게 증원시킨 거에 대해서는 땡큐 하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임금 인상률이 3.1% 상승한 게로 되어 있는데 연간 평균 임금이 1억이 넘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고임금 수준으로 대기업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택배 쪽이 얼마나 받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리고 운임이 그 20.9% 증가를 했습니다. CJ 대한통운은 그 화물연대 파업 속에 그 휘몰아침을 당한 적이 있지만은, 한지는 동조 파업이나 이런 게 없던 거로 봐서는 나름대로 이 정도 대우를 해주는데, 이 정도 대우 해주면은 무슨 파업할 일이 없겠죠. 나름대로 그 회사는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만은, 확자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운영 비용을 삭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근본 원인은 이 매출 변동비 쪽에서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포괄 회전율이라고 유형자산 포함해서 하는데 1.2회전으로 7.9% 상승했습니다. 수루픈율은 떨어졌고요. 요거로 봐서 회전율 하락은 상품 및 유형자산 증가 원인과 원재료, 연료유 가격 상승, 그 다음에 수루픈율 하락은 원재료 상승에 비해 택배 단가 상대적 하락으로 추정이 된다. 올렸다고 하지만은 말하자면은 뭔가 다 인상된 거에 비해서는 판매 가격을 그만큼 못 올렸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합리적인 추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원가 회계 개념으로서 3분기 실적을 근거로 연말까지 매출을 예상해 보면은 이거를 또 단가 견적이라고 보면은 225만 원에 그 계약을 하면은 남는 게 별로 없습니다. 19,000원 남는 거로 이렇게 되는데, 요 경우에 요거는 이 상품만 적용을 한 거예요. 유형자산은 좀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상품 재고를 줄였다고 한다 그러면은 영업이익은 조금 3,000원 정도 더 감소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가 회계 문제를 여기에서 좀 이렇게 위에 항상 공지하는 식으로 지금 바꿨는데요. 가공비를 제품에 배부하는 것과 재고 자산의 증가는 인프레를 조장한다는 게 분석 경험상 나오게 되는 그런 어떤 결론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225만원 요거 기억을 좀 하기로 하고요. 요거는 이제 항상 원가 회계 문제점과 그 대안을 제시하는 거 항상 보여드리는 거고, 슬프 관점에서 보면은 똑같이 225만원에 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산출이 됩니다. 그 경우에 8,000원이 적자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흑자로 돌아서려면 어떡할 거냐, 그러면은 가동률을 올리는 수밖에 없는 거죠. 유형자산 무슨 설비라든지 이런 등등으로 그 방법론에는 뭐가 있는지, 그거는 만약에 어떤 컨설턴트라고 그러면은 현장 방문을 해 가지고 또 자신 내부적으로도 또 얼마나 자신들도 노력을 하려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안에서는 안 보이는 게 밖에서는 보일 수도 있거든요. 바둑을 옆에서 보는 사람이 훈수 잘 둔다는 게 또 그런 의미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시각을 제3자 입장에서 좀 본다 그러면은 유형자산 전 회전율을 좀 증가시키도록 어떻게 해야 되지 않겠냐. 그 방법론의 구체적인 문제는 역시 연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속된 말로 돈을 좀 들여서 연구를 해볼 그런 분야겠죠. 이런 물류 분야가 결국은 설비 가동률을 높여야만 가능하다는 점을 좀 결론으로 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3.2% 정도만 증분을 시켜도 매출은 239만 3천원 정도 돼서 44,587원 남는 거로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2% 더 노력을 못하냐 하면, 이거는 다 이 정도는 더 도전 가능한 목표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노력을 해서 44,587원을 이익을 버는 거로 해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 생산감사로 표현했는데, 이제 상품 재고나 이런 것도 줄이지만은 이 말하자면은 아까 외주 영역비 이런 등등이 또 감소된다고 할 경우, 그런 경우는 또 적자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계약했을 당시에 예상 영업 손실 범위 내에서 맥시멈과 미니멈 사이에서 어떤 영업 성과가 연말에 계산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예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주가는 10,000원이 딱 떨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장부 가격이 지금 22%뿐이 안 됩니다. 이거 참 자존심 상하는 일일 거예요. 그래서 아까 조사장 조사장이 좀 자존심을 좀 세울 때는 뭐냐 이런 데다가 좀 세워야 된다. 옛날에 대한항공에 있으면서 말하자면은 회항 사건 등으로 해서 언론이나 문정부 때 되게 공격을 많이 당했죠. 저는 개인적으로 경영하는 사람이 인격이 좋아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깔진 않습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성격이 그렇다는 얘기고, 영업을 해서 돈을 벌어야 직원들을 먹여 살리니까 그런 능력이 있냐 없냐 이런 거고, 또 주주들을 위해서는 지금 장부 가격의 22%라 그러면은 좀 창피한 줄 알고 더 노력을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의견을 좀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한진칼이 24.16% 가지고 있고, HYKJ로 사모투자라는 데가 9.79%, GS 리테일이 6.6%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외국인이 9.06% 가지고 있는데, GS 리테일과는 전략적 제휴, 주식 상호 출자 성격이 아닌가, 이렇게 또 판단이 됩니다. 요거 끝까지 확인은 안 했습니다. 그거 좀 양해해 주시고요. 이상 한진 조현민 체제 1년 아직 돌아가는 지금 현재 성과인데, 아직 3분기까지 성과를 받고 연말 결산이 어떻게 될지 귀추를 주목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